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더위가 쉬어가면서 쾌적함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긴 하겠지만 대부분 지상에서 높이 떠 있는 구름으로 야외 활동에 불편함을 주진 않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로 활동하기에 딱 좋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날씨가 다시 또 더워지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긴 하겠지만 제주 지방은 오전 한때 약하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북도 지방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포천에도 새롭게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까지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아무쪼록 불조심에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기질도 아주 깨끗했었는데요. 청주를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는 가시거리가 50km 안팎까지 환하게 트였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구름량이 많아지겠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상층운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겠고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서늘함이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서울이 14도, 춘천은 1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와 광주 27도, 강릉이 30도까지 올라서 대부분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큰 일교 차이는 옷차림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5월 31일 금요일 영농가 날씨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김창한 지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의 김창한 지도사입니다. 네, 지도사님. 목소리 괜찮으십니까? 예.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요? 오늘은 가축 중에서 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유난히 닭고기 소비량이 많은 나라 중에 한 곳인데요. 혹시 언제부터 이 닭을 먹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꽁 대신 닭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예전에는 소 대신 닭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소 대신 닭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과거 농업시대에는 제삿날 등 특별한 날이 아니면 소고기를 먹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닭고기를 대신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곤 했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닭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같으면은 닭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상상이 가지 않는데 한때는 닭을 신성화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한반도 닭의 기원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반도에서 닭의 기원은 약 2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를 구구탁 예설라로 표기했는데 구구탁은 닭의 울음소리이며 예설라는 귀하다는 의미로 닭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뜻이었다. 이는 신라의 설화에서도 알 수 있다. 김알지 탄생 신화에 흰 닭이 등장하며 국호를 계림이라 한 것으로 보아 닭을 신성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구려 사신도와 백제 금동대향로의 주작도 벼이 크고 꼬리가 길며 날개가 짧아 전형적인 닭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후 고려 시대부터 닭을 사육하기 시작했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양계 산업을 국가 정책으로 장려했다.
1910년 일본에서 개량종이 도입되었고 1930년대에 국내에서 인공 부화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사육 규모가 증가했으며 1980년대 들어와 기업 양계 시대가 시작되었다. 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도축되는 가축이며 동시에 서민층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육류다. 우리나라의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1998년 약 3억 마리에서 2018년 10억 마리 이상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닭고기 사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계 사업이 조선시대 때부터 본격화됐었네요. 양계업의 역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서 좀 놀랬거든요. 네, 작은 규모라 크게 번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닭을 키워서 달걀과 고기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이 백성들이 주막에 앉아서 백숙을 먹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에 흔했던 음식이 바로 백숙인데요. 오늘날의 백숙은 조선시대에는 연계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795년 6월 정주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생일상에도 연계증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궁중에서도 자주 사용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닭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반도의 닭의 역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또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육개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의 앞으로 일주일간의 최고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로 평년 이맘때 어울리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8도, 월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목요일쯤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살짝 낮아지겠습니다. 네, 남원은 앞으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개사 온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닭은 대사율이 높고 체온 변화가 많은 온열 동물입니다. 병아리는 체온이 39도, 큰 닭의 경우는 40.6에서 41.7도로 다른 가축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또한 몸 전체가 깃털로 덮여 있고 땀샘이 태화되어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렵고 그에 따라서 다른 가축에 비해서 고온에 취약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닭이 고온에 노출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3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닭의 체온이 상승하고 음수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사료 섭취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체내 영양과 호르몬 등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비타민 합성 능력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라서 증체량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폐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네, 더워서 죽을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고온이 산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닭의 산란율도 떨어지는데요. 적정 온도인 20도씨에서는 산란율이 90% 정도 되지만 고온인 35도씨에서는 산란율이 75.5%로 약 2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현재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닭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지 그 예방법도 짚어주시죠. 예, 고온기 닭 사양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료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늘한 새벽과 저녁에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사료 급여 시간대를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사료 섭취량 감소에 따라서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그리고 광물질 함량을 증가시켜서 각종 영양소 결핍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닭은 사료 섭취량의 2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데요. 고온에서는 그 비율이
4배에서 8배까지 많은 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차가운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꼼꼼하게 기억하셔서 고온기 개사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닭이 충분한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급이 면적과 급수 면적을 넓혀주시는 것이 좋고요. 간헐 점등을 실시해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뀔 때 닭이 움직이도록 하여서 닭 내부에 축적된 열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화해서 7일까지의 어린 병아리는 24시간 점등을 시켜주고요. 7일에서 21일까지는 23시간 점등, 1시간 소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1일에서 출하 전까지는 2시간 점등, 2시간 소등 또는 1시간 점등, 3시간 소등을 해주시는 것이 더위 스트레스를 감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적어도 점등 시간이 1시간 이상은 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등 시간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간헐 점등법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산란계 사육 지역 중 한 곳이죠.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영중면, 영북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닭의 고온기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온이 상승할수록 닭의 영양 상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뉴캐슬병, 콕시둔병 등 질병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한 고온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폐사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개사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터널식 환기법과 쿨링 패드 설치 이용, 그리고 개방 개사에서는 릴레이 환풍기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터널식 환기법을 설명드리면 여름철 가장 효과적인 환기 방법은 풍속을 높여서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터널식 환기인데요. 풍속이 초속 0.25m인 경우에는 체감 온도를 0.5도씨까지 낮출 수 있고, 풍속이 초속 2.53m인 경우에는 체감 온도를 5.6도씨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0도씨 이상 날씨에서도 닭들은 25도씨 정도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체감 온도를 5.6도나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농가에서는 미리미리 대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쿨링 패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쿨링 패드를 이용하면 3에서 7도씨 정도로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쿨링 패드를 사용할 때는 증발 냉각기의 가동 세팅 온도를 27.8에서 29.4도씨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가동하게 되면 쿨링 패드가 하루 종일 가동하게 돼서 개사가 습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물통에 물을 버려 이끼 제거와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한 번은 패드를 완전히 말려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후 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냉각 패드의 쿨링 패드 냉각 패드의 쿨링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 가동을 중지해서 패드를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환풍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방식 개사에서는 중간에 릴레이로 환풍기를 설치해서 공기가 정체되지 않고 흐르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석양 무렵의 직사광선은 더위에 지친 닭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방 개사의 경우 차양 시설을 필히 설치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직사광선이 닭에게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광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개사 측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스듬히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차광률 30%의 원예용 그늘막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육개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의 운봉읍, 덕과면, 보절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원의 주간 날씨를 보니까 일요일부터는 다시 또 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축사에서도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기상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축 사육 기상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기상청 동네 예보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서 가축 더위 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가축 관리 방법과 지침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일 가축 더위 지수는 3시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요. 파란색은 양호, 녹색은 주의, 노란색은 경고, 주황색은 위험, 빨간색은 폐사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가축 농가의 당일의 더위 지수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본다면 폭염을 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서비스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축산종합관리 시스템인 한우리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사용 신청을 하시면 내 농가의 당일 가축 더위 지수를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축산 농가에서는 꼭 신청을 하셔서 스마트하게 폭염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닭의 역사부터 폭염 대비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주간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해안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대체로 많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층운으로 야외 활동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춘천은 26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토요일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과 춘천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충청 남북도입니다. 토요일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27도,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입니다. 토요일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26도와 27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대기질도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네, 주말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지도사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3일 중국 국경 지역인 북한 자강도에서 자강도 우시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77마리가 돼지가 폐사해서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마리도 살처분을 하였고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발병한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 접경 지역인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철저한 방역으로 돼지 농가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창한 지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